한국이 10회 연속 본선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름 아시아에서 개최되는 2022 카타르 월드컵. 카타르 기후의 특성을 고려해서 월드컵 역사의 최초로 11월 겨울에 월드컵이 열리게 됩니다. 평균적으로 카타르의 11월, 12월은 23도에서 26도 정도라고 하니까 오히려 러시아 월드컵 때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경기를 하게 됩니다. 비가 내리는 변수를 걱정할 리 없고 습할 리도 없습니다. 한국은 이번 월드컵에서 3번 포트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예민하게 보면 3번 포트가 좋을 수 있는 확률이 있지만 한국이 그동안 겪은 월드컵사를 보면 포트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듯 합니다. 오히려 강팀이라고 했던 국가들을 힘들게 했고 만만한 팀이라고 한 국가들을 제대로 이기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의 기점은 바로 1986년 멕시코 월드컵이었습니다. 멕시코 월드컵에서는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불가리아와 한조가 되면서 이때는 불가리아와 비겼고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강팀을 만났지만 그래도 모든 경기에 골을 넣으면서 1무 2패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에서는 스페인, 벨기에, 우루과이와 한조가 되면서 스페인전에 유일하게 한 골을 넣고 3전 전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4년 미국 월드컵에서는 독일, 스페인, 볼리비아와 한조가 되면서 개인적으로 이때부터 월드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첫 경기가 스페인전이었는데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축구를 보여주면서 응원을 할 수 있었죠. 강호 스페인이 전반전에 퇴장을 당하고 한국이 밀리지 않고 많은 슈팅을 하면서 월드컵 첫 승이 눈앞에 있었는데 오히려 후반전에 0대2로 뒤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기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홍명보가 프리킥으로 추격골을 넣고 추가 시간 상황에서 홍명보의 어시스트에 서정원이 득점을 하면서 비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페인을 상대로 대등함을 보여줬다 보니 볼리비아가 첫 승의 제물이 될 줄 알았는데 압도를 하고도 결정력 부재로 0대0 무승부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상대는 최강팀 독일. 일요일 새벽 경기였던 것 같은데 3대0으로 뒤지고 있다가 이후에 2대3까지 추격하고 39도에 육박한 날씨에 독일이 지쳐서 시간만 있었다면 무승부도 가능했을 만큼 이때 대표팀은 상당히 강했습니다. 이후에 차범근 감독은 팀을 더 강하게 만들면서 최종 예선 최고 승률을 기록했었는데 1998년 프랑스 월드컵의 최악의 대진으로 멕시코, 네덜란드, 벨기에를 만나면서 멕시코 1대3 패배, 네덜란드 0대5 패배, 벨기에에게 고 유상철 선수가 동점골을 넣으며 1대1 무승부를 기록하게 되면서 1무 2패를 기록했습니다. 이때까지 한국은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었습니다. 전 세계는 주목했습니다. 역대 최초로 개최국이 16강에 진출할 수 없을 거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전 세계에 충격을 줬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의 한국의 4강 신화는 피파 선정 월드컵 역사의 언더독 4위에 오를 정도였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선수들을 철인으로 만들면서 총 4승을 거둬버립니다.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을 넘고 독일에게 아쉽게 0대1 패배를 했으니 뭐 말 다 했죠. 이 기세를 이어서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 원정 16강 진출을 기대했는데 토고를 상대로 원정 첫 승에 만족하며 1승 1무 1패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한국이 축구 강국이라는 걸 알리게 됩니다. 박지성의 세 번째 월드컵 전성기 시절이었습니다. 그리스를 상대로 2대0으로 이긴 후 아르헨티나를 상대로도 선전을 기대했는데 아쉽게도 자책골로 실점을 하게 되면서 경기 초반부터 밀리게 되면서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는 한국을 도와준 국가입니다. 아르헨티나가 마지막 경기에서 그리스를 이겨주고 한국이 나이지리아와 2대2 무승부를 거두면서 16강에 진출하게 된 것이죠. 그것만으로도 목표를 달성했는데 16강전에서 우루과이를 상대로 대등한 이길 수도 있었던 경기였는데 후반 34분 수아레즈의 막을 수 없는 가마차기 슛으로 1대2 패배, 8강 진출이 실패되었습니다. 이후로 한국은 손흥민 시대로 바뀌는데 아쉽게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는 첫 경기 러시아를 만나면서 5대회 연속 선제 득점을 하는 기록을 세웠는데 정말 아쉽게 무승부를 기록하게 되었고 이후부터 수비 불안이 여지없이 노출되고 결정력도 아쉽게 되면서 1무 2패로
짐을 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월드컵에서는 독일을 잡는 이변을 연출했지만 첫 경기에서 선제골 기록이 깨지면서 무득점으로 패배했던 게 컸는데 두 게임 모두 페널티킥 허용으로 찬물이 끼얹어지며 목표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은 2014년, 2018년 월드컵을 출전하면서 3골을 넣었고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더선에서는 한국을 평가하면서 손흥민 외에는 이렇다 할 선수가 없다 하기도 했지만 한국은 강한 상대와 붙을 때 오히려 한국다운 색깔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개인의 능력도 이젠 좋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자신감 있게 나가면 됩니다. 과연 한국은 어떤 국가들과 붙게 될까요? 최소한 한국보다 FIFA 랭킹이 한 수 아래인 팀과 붙을 확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포트 1은 뭐 누구를 상대하거나 뭐 그게 그거고 포트 2에서는 스위스, 크로아티아, 미국 중에 한 팀이면 좋겠고 정말 왠지 네덜란드, 독일은 만나고 싶지 않네요. 네, 그냥 싫습니다. 그리고 포트 4에서는 웨일즈만 아니면 되는 느낌? 네. 토요일에서 일요일 넘어가는 새벽 1시 30분 조 추첨이 이루어집니다. 한국이 20년 만에 최고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조가 만들어질지 매우 설레이는데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